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이화여대 상공입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속속 잠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습니다마는 정유라의 입학과 학점 특혜에 관련된 교수들인데요. 강의를 취소하거나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 같지도 않은 무어 같은 게, 이렇게 최순실에게 막말을 듣고 교체당한 한모 교수 또한 휴강을 공지하고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지식인이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익을 추종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수 같지도 않은 무어 같은 게, 네, 이 말이 얼토당토하게 들리지 않네요.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은퇴를 한 사실을 모르거나 이미 복귀한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여간 복귀 선언했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계 복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제3지대 구축을 생각한 모양인데요. 앞으로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저녁 회동 많이 하시겠네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저녁이 없는 삶.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저녁이 없는 삶. 서울 효자동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 26%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절대 빠질 것 같지 않던 3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비선 실세의 권력형 비리, 고 백남기 농민 사태, 지진과 위안부 문제 등 각종 악재들이 산재해 있지요. 정부와 여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색깔론으로 전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보다 최순실의 영향력이 더 컸네요. 네, 최순실을 다음 새누리당 후보로 내세워서 야권 지지율 1위인 문재인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유라 엄마가 제일 낫죠? 박 대통령님에게도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아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30%대도 무너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비박계에서는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박계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진작에 사퇴했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의혹들을 왜 뭉개고 있는가, 털고 가야지라는 이야기를 내놓으셨는데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루두루 많이 있는 건지 말이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적으실 뿐이지, 예. 생각들은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상황을 빨리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빨리 이런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글쎄요. 듣기에는 이게 발본색원해서 시스템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질 때 지금 이쯤에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어느 쪽입니까? 둘 다입니다. 예. 솔직히 둘 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국정 운영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될 건 바꾸자는 이야기고요. 예. 또 국민들께서 답답해하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다음에 결국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 지금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정도면 청와대 내부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논의나 보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고,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일관되게 청와대 입장이 그런데요. 예. 대통령께서 좀 결단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박 진영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표정을 나 의원님 말씀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병수석이 출석을 끝내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야권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의결에 들어갔을 때 소신 있게 다 투표할 수 있을까요? 여당 의원들도? 저는 그 동행명령장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우리 국감할 때 동행명령장 발부한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동행명령장 이야기가 나오는 이 자금의 현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야당이 지금 공조를 하네 안 하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지게 좀 사퇴하셨었던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26%거든요. 네. 예, 이 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었는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붕괴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죠. 네. 국민의 마음이 다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지지율 하락의 책임이 사실 제대로 국정을 갖다가 뒷받침 못해주는 국회에 있다는 주장도 가끔은 나오는데요. 다 잘못하고 있죠, 지금. 예. 우병우 민정수석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야 3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일제히 성토했는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합의했지요? 네, 이걸 압박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야당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이며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비서실장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못 나온다라는 부분은 100번 양보해서 오전에 비서실장님이 나오셔갖고 하시고 특정 시간에 비서실장님 들어가시고 민정수석이 나오시면 될 일입니다. 역대 처음 있는 관례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 민정수석이 출석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증인감정법 2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과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있습니다. 증인 출석 등의 의무사항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우수석의 불출석을 동의해 준 바도 없고 동의해 줄 의사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수석 본인의 비리 의혹이 여러 가지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검찰에 대한 지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모든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국회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는 우수석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운영위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수차례 우수석의 출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화여대가 아닙니다. 이화여대에서는 불출석하고 비약점 받았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다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거론을 하는데 수사 중인 경우에 심지어는 여기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예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관 증인으로서 출석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검 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면 조사를 할지 소환 조사를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수사를 핑계로다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신속히 대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기 어렵다는 또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유라면은 저는 위원장께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장소를 청와대로 바꿉시다. 본인이 여기 있는다면 우리가 가줍시다. 뭐 출장 감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장 감사 제도도 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 끊임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에게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정감사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친박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색깔론을 펼쳤습니다. 추측과 느낌만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했다,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정치 공작에 적극 개입했고 이완영 의원이 이병호 원장 발언을 제멋대로 윤색해서 말했다며 회의록 원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미스터리도 밝히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정보부를 다시 정쟁의 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이려는 여당은 각성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피하고 뭘 덮으려고 이렇게 국정원장의 입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게이트, 특히 어제는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 원고에까지 집착을 했고 고치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매달렸던 것인지 반성해야 되고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보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원장은 어제 자신의 발언을 되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상대화록 NLL 문건 관련해서 3년 전에 토시까지 공개한 정보부의 역사는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우리 정보부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보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평론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보부는 첩보와
정보 그리고 판단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부 원장은 다시 정치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미스테리 정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방북 당시 5월 13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1시간 면담을 했는데 박 대통령 스스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면담은 배석자가 없는 단독 면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은 오랜 남북 회담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남이나 북이나 극도로 꺼리는 일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11일 북한 조평통은 현 청와대와 행정부, 새누리당 안에도 우리와 내적으로 연계를 가진 인물들이 수두룩하고 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방북 시에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공가를 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셨길래 북한이 이렇게 공갈과 협박을 하는지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과 관련한 모함에 대해 국정원은 관련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정원에 당시 북한과 주고받은 관련 기록이 보존되어 있음은 아마 자명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방기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국가 최고 기밀인 2차 정상회담 회담록을 공개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 지도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정원장은 즉시 NCND를 들어서 거부하지 마시고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이 기록을 공개하면 진실이 세상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지금은 공개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년 대선에 공개하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공개하겠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에 공개가 되면 분명 그 원문을 변조 또는 조작해서 공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정유라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 최초로 임기 도중 사퇴를 하고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교 내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라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라 라고 공개적으로 엄명했다는 비판입니다. 문제의 발언 들어볼까요?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이 시작할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숙고해서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먹기에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여 그것이? 나가 만날 거는디 못하니요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핵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끄떡없듯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꿋꿋한 무 인사드립니다. 핵발전소에 미사일 떨어뜨려 봤어? 응? 뭘 믿고 장담해? 야, 복불복이야. 미사일 떨어뜨려서 폭발돼도 괜찮으면 좋은 거고, 폭발됐는데 방사능이 누출돼서 걷잡을 수 없어지면 좆되는 거고. 그러면 좆불 조지군. 그런가? 하여간 대선 앞두고 큰 손들한테 잘 보여야지. 원전 마피아, 그들에게 밉보여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나? 하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나쁘게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근데 말이야, 별일도 아닌데 지진 한 번 났다고 전국이 원전 공포에 쩔어 있으니 이럴 때 장관들은 뭐하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청와대 니네 누나의 외계어나 받아줬고 말이야.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럴 때 나서야지. 이럴 때. 아니 뭘 하면서 나서? 구제역이 발발하면 돼지고기 시식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닭고기 시식회, 적조가 발생하면 생선회 시식회 하듯 국민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종의 체험 삶의 현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를 해?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10m 앞에 서 있기? 아니면 거기서 참외 까먹기? 이 새끼, 야 똑바로 들어. 일단 원전 근처에 있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 원전 앞바다에서 해양 심층수를 퍼다가 그걸로 식수로 쓰고. 아니 그건 이미 고리 원전에서 했잖아. 그랬다가 욕을 파가지로 먹었지. 야, 그러니까 그걸 장관들이 하라는 거야. 아니 장관들이 무슨 힘이 있어? 대권 주자쯤 해야 파괴력이 있지 않겠어? 그래, 좋아. 하지만 나같이 한 자릿수 지지율은 그렇고 두 자릿수 이상인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어떨까? 닥치라고. 마지막 입세 반기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내? 마지막 입세인 반기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내? 마지막 입세 반기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내? 그런 헛소리 그만해. 혹시 송민순이 대신하면 안 되나?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원전 안전성에 대해 토론해보지요.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영덕군 발전소통위원회가 영덕 핵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유보할 것을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덕 원전은 이렇게 해서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삼척 원전도 어려워지겠고요. 아니, 원전 사고를 겪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는 건 이 괴담 때문 아닌가? 괴담 유포 세력이 광범위해. 학자부터 공포를 조장하고 말이야. 이런 놈들 잡으라고 검찰 경찰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원전 사고를 겪어야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는 딴 세상 얘기입니까? 사고가 나면 그냥 다 죽어요. 아니, 세월호 타고 있다가 죽나? 살균제 넣은 가습기 틀다가 죽나? 메르스 걸리는 바람에 죽나? 물대포 맞아서 죽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원전 사고로 죽는 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이 원전은 소리 소문 없이 간다고 하더만. 애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판에 얼마나 고상한 존엄사야.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안락사 맞지? 이분들 어디 아프신가요? 막말도 유분수지요. 막말의 대가 앞에서 저희가 분수를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라이스 강간, 유영철 살인. 아이고, 명함을 내밀 사람이 따로 있었지. 저희가 지존 앞에서 지랄을 했군요. 이 씨발 새끼들 또 떠들어. 야, 너희들은 혀가 파업을 안 하니? 만날 혹사시킨다고 투쟁 안 하냐고. 아이고, 인님 오셨어요. 오늘은 제 편이 돼주시는 겁니까? 야, 뚱보야, 내가 왜 네 편을 드냐? 아이 새끼, 이거 완전히 구제불능이네. 무슨 얘기세요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정청래 행사 가서 또 막말을 했다면서. 뭐? 일생이 공갈인 박근혜 대통령? 야, 이 씨발, 그게 헐소리냐? 아니, 그게 뭐가 틀린 말입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검사들 협박하고 최근에는 최순실을 뒷조사한 특별감찰관 또 조선일보를 협박하고 이게 공갈이 아니면 뭐가 공갈입니까? 그 하여간 정청래하고 어울리는 새끼들은 다 쓰레기라고 봐요. 이런 정청래를 날려가지고 내가 이 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 아이고 여전히 본인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든 주역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혹시 민주당이 1당이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부패, 지랄 탓은 아닐까요? 이 똥보 새끼! 이 족같은 새끼!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하여간 원전 문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지요. 이님은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가요? 그 활성단층에 속한 포항, 경주, 부산, 양산 등은 원자력 시설이나 고층 건물들이 대거 있어가지고 더 큰 지진 해일이 올 적에 영화 속 두려움이 실체가 될까 무섭다. 내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썼잖니. 아 그러면은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이 씹새끼 내가 뭘 한마디만 하면 그걸 극단적으로 해석해요. 아니 그러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이 새끼야 그러면 다 멈춰. 얼마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새끼야. 지진에 대비하되 정상 가동해야 한다. 이게 내 생각이라고 봐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전 참사 걱정하면서 원전 가동은 계속해야 한다니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씨발 새끼 야 똑바로 알아들어 이 새끼야. 원전 참사는 안 돼. 알아? 네 알지요. 원전 참사를 막을 방법은 그래서 원전을 없애는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러니 이 새끼야. 원전 폐쇄 안 된다는 말을 내가 언제 했냐고 이 새끼야. 원전은 가동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아이 진짜. 자꾸 말장난 하시겠습니까? 무환 어떻게 보세요? 저 이님의 말씀 앞뒤가 맞습니까? 야 싸움에 끼어들이지 마라. 괜히 끼어들었다가 지지율이 국민의당한테도 밀릴 기세야. 지지율 조사 그거 말이야. 박근혜 누나 대신 최순실 누나로 바꿔서 조사하면 어떨까? 최순실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로 말이야. 의외로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야 최순실이 뭐니? 정유라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를 해야지. 야 걔가 넘버원이잖니. 정유라의 독일 뒷바라지 순실이가 했지. 정유라 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 니네 누나가 했지. 야, 이 나라는 정유라의 나라 아니니? 자, 이님 이제 문제 내주시죠. 야, 똥보야, 어째 내 멘트 분량이 많이 줄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있지? 할까? 그래, 허디. 학교야, 좀만 기다려. 자, 그럼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최대 재벌과 동의어였던 현대그룹. 이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재벌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전락했다고 봐요.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이 액수를 넘는 기업이 중견기업인데 얼마까지가 중견기업일까? 그걸 초과하면 재벌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가 중견기업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쉽나요? 내가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자, 정답은 7시간. 아니, 액수를 묻는데 7시간이 왜 나옵니까? 허허허, 저 무식한 새끼 화폐 단위도 몰라요. 그러니 경제를 말아먹었지. 닥치라고. 정답 바로 갈까? 대기업한테 800억을 뜯은 미르와 K스포츠. 사실상 재벌이지. 그렇다면 정답은 799억? 네, 틀렸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만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밝혔군요. 예,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열었고, 뭐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마치 뭐 지금 어차피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된 사안이고요. 검찰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뭐 철저하게 수사를 이제 주문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모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거나 요런 불법 행위는 크게 엄정하게 처벌받을 거다라는 얘기인 것인데 지금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비선 실세로서 재벌이나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돈을 지금 이렇게 모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단을 만든 것부터가 이제 잘못됐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뭐 직권남용이냐 뭐 이걸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착복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갔다는 사실을 일단 확인을 하고 요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만 수사해. 그런데 자금 유용이 안 나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요렇게만 딱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비덱이라든지 뭐 블루케이라든지 이런 최순실 씨 이제 개인적인 회사가 있고 저희 미르팀의 이제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돈을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돈을 그쪽으로 빼돌릴 준비가 돼 있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상황은 아니다. 아직 그 회사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비 음모 미수 단계이지 아직 기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금 유용이 확인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노림수, 꼼수 이게 보여주는 이제 발언들이 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본인이 인정을 한 겁니다. 나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지금 그것을 표방을 하고 이제 만들어진 재단이잖아요. 예. 어쨌든 나의 관심 사안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상 이제 그 시인을 한 것인데.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건 퇴임을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아직 지금 퇴임을 한 게 아니고요. 퇴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는 박근혜 대통령 내심, 마음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기자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계재단을 이제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지 그게 이제 퇴임을 대비한 재단이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미르나 K 재단은 나의 퇴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누굴 저 바보로 합니까? 지금 정경련이나 여기서 지금 팔목 아니지 발목까지 비틀어서 재단 만들었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는데 예. 아니 그런 기업들한테 지금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 이거죠. 뭐 엄청나게 패서 지금 삥 뜯어 놓고서 아유 그래도 1,000원 뭐 10,000원이라도 내줘서 고마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게 지금 팩트로 다 확인이 되고 뭐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정경련과 뭐 대기업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참 이분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참 어느 나라 사는지 정말 좀 어이가 없고 예. 어쨌든 이 뭐 오늘 뭐 제목 뭐 처음에는 대통령이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최순실을 치려나 보다, 최순실을 정리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나하나 뜯어 보면 최순실을 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그냥 대충 어떻게 얼버무려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주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그런 꼼수가 다 보이는 이제 발언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 배경에 대해 왜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지 이례적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민간재단 설립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게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는 것을 본인이 시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당의 송금주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언급했지만 이미 관련 의혹의 당사자와 증빙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뭐, 해명을 제대로 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만 잔뜩 이렇게 밝힌 셈이네요. 예전에 그 국기문란이라고 했던 문건 유출 사건, 비선실세 문건 유출 사건은 수사를 이쪽으로 세게 하라고 지금 주문을 한 거고요. 지금 이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이쪽으로 대충 하라고 지금 사인을 낸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 수사 정도가 아닌 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크게 밝혀질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뭐 여실합니다. 예. 자,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이 탈당과 함께 정계 복귀를 선언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 2년 2개월이라고 하던데요. 지난번에 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멋지게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예. 전남 강진에 토담집에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동안 여러 번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는 4.11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권 유세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죠. 예. 국민의당으로 가야 할지 더민주가 이길지 국민의당이 이길지 아니면 두 당이 다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이제 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찌 보면 숟가락을 얹을 수도 있었는데 못한 상황이었고. 예, 둘 다 질 줄 알았는데 둘 다 이긴 셈이죠? 예, 둘 다 이겨서 본인이 지금 머쓱해졌고. 예. 그래서 그 정계 복귀에 타이밍을 계속 못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 한 2년 2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명운을 다했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를 하며 얻은 모든 기득권과 당적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 전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서 지금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87년 체제의 수명이 다 했고 70학을 열어야 한다. 개헌을 얘기한 것은 이제 정계 복귀의 명분으로서 다른 명분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를 해서 개헌에 동의하는 이제 정치인과 세력을 모아서 기존의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구상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또 이제 탈당을 한 것이고요. 그 이제 계산에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운신의 입지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정계복귀 선언 시기 자체가 이게 공교롭게도 송민순 회고록 문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곤경에 처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을 또 감안을 해서 또 타이밍을 좀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손학규계 의원들, 조정식, 양승조, 이찬열, 전혜숙 의원 등이 손학규 전 대표의 그 탈당을 만류를 했다고 그래요. 10여 명이 모여서 강하게 만류를 했는데, 탈당을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이 개헌을 가지고 탈당을 하고 승부수를 낸 상태여서 기존의 개헌과 뭐 제3지대, 정상지대, 뭐 비패권지대를 얘기했던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과 이제 규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김종인 전 대표는 상당히 반겼습니다. 손 전 대표의 탈당과 정계복귀를. 이게 손 전 대표의 탈당은 더민주가 더 이상 확장성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에 왔으니 곧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세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뭐 은퇴하고 다시 돌아오기 없기. 이번에 승부를 내고 정말 더 이상은 다시 왔다 갔다 하기 없기. 여기서 승부를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타이밍을 못 맞추네요. 예. 본인은 이게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개헌에 대한 관심이 좀 성숙된 다음에 제7공화국을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정계복귀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해가지고 몸이 좀 달아있는 좀 측면이었고 결국 이제 임계점까지 와서 이렇게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감 출석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동행명령 가능합니까? 예, 내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증인에 이제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동행명령은 상임위에서의 과반의 의결로 발부가 되거든요. 예. 지금 국회 운영위, 모든 상임위가 그렇죠. 지금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금 가결 동행명령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병우 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국정 수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기는 이화여대가 아니다. 불출석하고 비학점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정 안 되면 내일 운영위를 청와대로 옮겨서 하자. 본인이 오기 힘들면 우리가 가자. 이런 제안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야3당은 공조를 해서 동행명령자를 이제 발부를 하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지금 이 사정을 이제 모르지를 않죠. 어쨌든 국회 운영위에는 원내대표, 원내수석들이 다 들어갑니다. 원내, 요직,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수석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밤 사이에 계속 청와대 쪽에 이거 어차피 동행명령장 발부되니까 웬만하면 나와라. 이런 이제 그 촉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하려는 것 같고. 예. 내일 오전 10시에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그때도 우병우 수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고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면 국회에서 이제 그 청와대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우병우 수석한테 이제 이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가 되겠죠. 예. 동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국회 증언법에 따라서 징역 5년의 형벌이 지금 규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 동행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런 형벌까지 이제 그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물론 뭐 나중에 이게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하는 게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범법의 소지가 상당히 큰 거고 더 큰 비난의 소지가 이제 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권과 청와대도 상당히 지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안 나가겠다 이러는 거는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그 캐릭터나 뭐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민간인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최순실 씨를 국회에 부르고 싶다. 물론 뭐 여당이 합의해 줄 리 없겠지만은 합의해 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동행명령권 발동할 수 있습니까? 네, 동행명령은 그 뭐 민간인 그 뭐 공무원 뭐 따로 없이 그건 다 가능한 거죠. 예. 이로써 권력 서열이 확인이 되는군요. 우병우는 한참 후수입니다. 그러네요. 본인은 주장하는데 훨씬 엄청 높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영화평론가 최광희 선생 만나겠습니다. 최광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 평론가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즘에 뭐 뉴스를 보니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놓고, 종북,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새누리당 측에서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종북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녹아들고 있는 색깔론 빙하에 올라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예. 뭔가 좀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 이제 되거나 아니면은 불리한 처지에 놓였을 때 여당이 단골처럼 들고 나오는 게 사실은 색깔론이잖아요.
이미 낡았지만 뭐 유효하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종북몰이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설정을 가진 영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최근의 영화는 아니고요. 지난 2005년작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죠. 예. 사실은 배우 겸 감독입니다. 자신이 그 연출을 맡은 작품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굿나잇 앤 굿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193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의 그 네트워크 메이저 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CBS에서 뉴스 앵커로 명성을 알렸던 에드워드 머로우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진행했던 쇼가 있습니다. 뉴스쇼. 예. 그게 이제 See It Now라고 하는 이 뉴스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드워드 머로우라고 하는 그 앵커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프레드 프렌들리가 195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불었던 이른바 메카시즘 광풍에 저항했던 그런 일화를 이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김용문의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예.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조셉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예. 미 정부 내에 200명 이상의 현직 공산당원이 활동 중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예. 또 이 메카시 열풍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 내에도 지금 공산당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적인 어떤 공포를 유발을 하게 되고 또 여기 메카시 상원의원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주장에 만약에 맞섰다 그러면 너도 공산당원이지라고 하는 그런 주홍무시가 바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공포 정치의 분위기였어요. 이게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메카시즘이 전체적으로 정부 내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도 많이 그 공산당원들이 있다. 또 방송국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포 정치를 이제 펼쳐 나가니까 이건 또 너무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그 언론인들의 생각이 이제 CBS의 See It Now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메카시즘에 대항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과 언론의 양심을 대변했던 에드워드 머로 그 뉴스팀이 계속 생중계 토론을 통해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책갈론을 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적인 방어를 해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그 친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회적 스파이로 규정하게 되면서 그 사회의 어떤 주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어떤 지배 권력을 좀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이면의 야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돌이켜보면 뭐 총풍이 뭐니 예전에 선거 때마다 북한의 힘을 빌어왔던 것은 따지고 보면은 보수 세력이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조중동은 그 북한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북한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먹고 살겠냐라고 하는 그런 뭔가 그 북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보가 상당히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증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그런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여당이 그런 그 메카시즘적인 레드 컴플렉스를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런 방식 혹은 반대자들을 겁박하는 식으로 빨간 색깔을 좀 입히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굿나잇 앤 굿럭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 영화 굿나잇 앤 굿럭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주연 겸 감독을 맡았는데요. 사실 영화 속에서 에드워드 머로우라고 하는 앵커는 데이비드 스트래던이라는 배우가 맡았고요. 예. 이 조지 클루니는 영화 속에서 See It Now의 프레드 프렌들리라고 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맡아서 이게 이제 1950년대 방송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PD가 밖에 나가서 큐사인을 주거나 뭐 하잖아요. 예. 이른바 부주전실에서 큐사인을 주고 하는데 영화 보시면은 좀 신기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프레드 프렌들리가 생방송 중인 그 See It Now의 에드워드 머로우의 그 무릎팍 아래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조셉 맥카시가 계속해서 반론을 할 때마다 이렇게 대응해라, 저렇게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민감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강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굿나잇 앤 굿럭은 잘 자세요. 행운을 빕니다. 이런 뜻이겠죠. 예. 에드워드 머로우가 See It Now라고 하는 프로그램 맨 마지막 인사로 항상 했던 게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목으로 뽑혀져 나왔습니다. 이 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최강희 선생님, 그 독재자가 적국의 독재자에게 우리 영구 집권할 거라면서 자기 나라 국민보다도 먼저 영구 집권 계획을 알려주는 시나리오. 이게 삼류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게 사실이 될 그 개연성은 너무나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요. 예. 지금 좀 약간 우화적인 영화인데요. 예. 그 독재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그 우화적인, 또 풍자적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예. 그 영화를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독재의 근거는 외부의 공포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죠. 예, 예.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절박하니까 갑자기 북한 얘기를 막 꺼낸다든가.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당해왔잖아요. 예,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더 이상은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 기시감이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런 술책, 기만술. 더는 우리가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강희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전권에 도전하기는 조금 엄두가 안 나는 책이기도 하죠. 예. 오늘은 장자가 쓴 장자. 아, 장자.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명성은 역본 하나를 읽기도 쉽지 않은데 이 역본별로 다 읽으신다는 점, 이 점입니다. 예.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교수님, 장자의 장자 어떤 역본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 역본이 있는데요. 예. 장자가 기본적으로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볼륨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에센스는 네 편에 다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 네 편을 집중적으로 번역하고 또 깊이 있는 해설이 달린 오강남 선생이 번역하고 풀이한 현암사 버전 장자를 텍스트로 삼겠습니다. 예. 아마 많은 애청자분들도 이 장자를 읽으실 때 이 책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을에서 고등학생들 책 읽는 프로그램, 훈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꽤 재밌게 읽습니다. 다른 책들은 너무 번거롭고요. 각주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은 너무나 풀어놔서 장자의 품격이랄까 격조가 좀 덜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 오강남 선생이 풀이한 현암사판 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강남 선생님은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선생님이어서요. 예. 이 장자풀이도 상당히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예.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신 분이어서 예수는 없다. 이 책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계에서는 악명이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오강남 선생님이 쓰신 기독교 관련 예수에 관한 책들이 아주 깊이 와닿던데. 예. 좀 다른가 봐요. 오늘 장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몇 구절만 보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안내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자의 핵심 중에 하나가 7챕터 중에 소요유와 재물편이 가장 유명한데요. 예. 제2편인 재물편, 사물을 고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꿈에 술을 마시며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건 우리 오강남 선생이 붙인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 PD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침에는 섭섭해서 운다. 꿈에 울며 슬퍼한 사람은 아침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하러 나간다.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지. 심지어 꿈속에서 해몽도 하니까.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지. 드디어 크게 깨어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한바탕의 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깨어있는 줄 알고 주제넘게도 그러함을 분명히 아는 채 하지. 임금은 뭐고 마소치는 사람은 뭔가. 정말 꼭 막혀도 한참일세. 공자도 자네도 다 꿈을 꾸고 있으며 내가 공자나 자네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일세. 이런 말이 괴상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들릴 테지만 만세 후에라도 이 뜻을 아는 큰 성인을 만난다면 그 긴 시간도 아침 저녁 하루 해에 불과한 것처럼 짧게 여겨질 것이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인생이 허망하다, 꿈이 허망하다, 그러니까 인생은 꿈이고 꿈은 허망하니까 인생도 허망하다, 이런 단순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강남 선생 풀이를 보면요, 삶이 순전히 허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삶에는 나름대로 실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인 건 뭐냐면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꿈이 꿈인 줄 알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삶이 꿈인 줄 알려면 이 삶에서 크게 깨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한편의 꿈이라는 것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자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인 상대론이거든요. 예.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한편의 꿈으로 볼 때 이 꿈은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내실 있는 다른 삶을 구가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임금과 마소 치는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출세한다, 돈을 번다, 남보란 듯 잘 살아본다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퍼스펙티브, 깨달음의 관점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세월들 보면은 또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다른 거 다 허망해.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몰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예. 근데 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데 이 장자의 관점을 취하면 우리가 사는 게 하나의 꿈이라고 상상하는 순간 허망하거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우리의 삶을 더욱 내실 있게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야말로 꼭 막혀있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꿈을 깨달을수록 우리 삶을 훨씬 내실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독일에다가 방이 20개 딸린 집을 두고 이게 궁전처럼 달린 곳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갖 기업을 겁박해서 윽박지를 돈을 뜯어내서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재단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 또 그걸 뒤에서 뒷받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온 우주의 기운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자가 얘기하는 이런 대각, 이런 꿈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인생이라는 게, 이 권세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모질게 굴었구나라는 걸 알 텐데, 하는 생각을 이래저래 해봅니다. 이 꿈에 관한 비유는요, 예. 장자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많이 나오죠.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호전몽. 이 재물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이 나비가 내 꿈을 꾼 것인지, 예. 내가 나비를 꿈꾼 것인지, 유명한 얘기 있죠.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은유인데, 사실 장자가 나비냐, 나비가 장자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장자 사상에서 핵심인데, 모든 게 상호 의존해 있고 상호 침투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비고 나비가 나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성립한다는 게 장자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광남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인연설하고도 연결되는데 사실 장자의 그 원텍스트도 보는 것도 재밌지만은 오광남 선생 풀이 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예. 이 장자의 호전몽, 그냥 나비의 꿈 있잖아요. 예. 나비의 꿈에 대한 해석은 아주 많은데 이 오광남 선생은 모든 사물들, 관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이 종이에서 구름을 볼 수 있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있을 수 없고 비가 없으면 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으면 종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종이에서 구름뿐 아니라 햇빛과 비와 나무와 새소리와 공기와 하늘을 다 볼 수 있다. 그뿐인가? 종이가 타면 재가 되므로 종이에서 재도 볼 수 있고 탄소도 볼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이에는 이런 것들, 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시적이죠. 이 시적인 상상력이지만은 우리의 관계들이 다 연기되어 있다는 게 이런 호전몽의 사상에서 오광남 선생이 끌어내는 하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고 내가 다이라는 독선과 아집과 편견, 불관용, 오만함 등등이 인간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 그 세상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 되겠죠. 뭐 짧은 부분 봤습니다만은 오광남 선생이 풀이한 장자는 장자의 원텍스트와 함께
비교신학자인 오강남 선생님의 그 풀이를 보는 쏠쏠한 재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 장자 얘기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인간세라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제4편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장자의 사상 중에 무용지 대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아무런 쓸모 없음이 아주 큰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이죠. 그러니까 무용한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남백자기 사람 이름입니다. 남백자기가 상구 장소고요. 상구에 놀러 갔다가 엄청나게 큰 나무를 보았는데 4마리 말이 끄는 술에 1000대를 메어 두어도 나무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남백자기가 이 어찌된 나무인가? 반드시 특별한 제목이겠군. 그러나 위로 가지를 올려다보니 모두 꾸불꾸불하여 마룻대나 들보감도 아니었고 아래로 큰 둥치를 보니 속이 뚫리고 갈라져 널감도 아니었습니다. 널짝을 만들 감이란 얘기죠. 예. 잎을 핥으면 입이 부르터 상처가 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사흘 동안 취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제목이 못될 나무로구나. 그러니 이렇게 크게 자랐지. 아, 신인도 이처럼 제목감이 못 되는 것을 이렇게 끝나는데요. 예. 신인은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른바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용도로 보자면은 뭐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뭐 하나의 널판지도 만들 수 없는 이 나무지만은 예. 이 나무가 없으면 그늘도 없을 테고 그죠? 예. 새들도 깃들지 못할 테고 그죠? 뭐 여러 측면에서 보자면 이 나무에 쓸모 없으면 쓸모 있음은 그야말로 뭐 대단히 크죠.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당장의 쓸모만으로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 예. 이게 사실 이게 인문학 얘기할 때마다 예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예로 드는 부분인데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이런 말이 있죠. 당장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남아서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당장의 쓸모에만 급급하고 이것이 나중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많은 새들을 불러들이고 또다시 숨을 고르는 현장이 되고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좀 답답할 뿐입니다. 이 장자의 통찰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위대한 깨달은 자가 당장 쓸모가 없듯이 큰 나무들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김 PD님하고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아주 걸출한 프로그램에 쓸모없는 인문학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별 말씀을 이게 당장은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큰 그늘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방벽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소통의 그 강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성과자.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성과가 없는 사람인지, 성과가 없다고 이 사람은 그냥 내쳐도 되는, 뭐 사실 현대사회에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상 뭐 밥줄이 끊기는 것이고 뭐 그 생계, 목숨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데 아주 비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능력의 잣대로 이런 걸로 감별하는 거. 예. 이런 시대에 장자가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네. 아마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 PD님 말씀하신 성과 주체. 모든 성과로 판단하고 사람을 판정하고 자로 재고 하는 이 사회에서 자기 착취가 반복되는 이 사회잖아요. 예. 자본 권력에 의해서. 정말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계산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또 이 장자에게 또 에너지를 얻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또 찾고 또 싸우고 뭐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장자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본 중에서 그래도 볼만한 것 꼽아주셨다면은 오강남 선생이 번역한 현암사 버전 장자.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사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지난 겨울에 열었는데요.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네, 악마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사제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펴낸 책입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는 안 보이고 남해바다는 보이는, 네, 절경입니다. 어쨌든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나가면 거가대교도 보입니다. 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카레입니다. 네. 어느 재벌의 아들이 승마 선수인가 물어봤지요. 2번 한화회장 김승현. 네. 카레님이 맞히셨습니다. 평택 안중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영화 자백을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꼭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네, 카레를 잘 만드시는 모양이지요? 자, 볼트 달련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박근혜 씨를 비롯한 그 측근들의 비리가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젠 정권 교체가 안 될 리가 없다.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들의 후예 아닙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설립 이후 최초로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규모로 연대하게 만드신 최순 실세님의 딸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현 정권의 큰 영예 에마 영예님의 사연입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군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말과 개 수십 마리와 함께 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에마 영예입니다. 또는 애견 영예입니다. 요즘 이화여대에서 저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보고 학교에서 자퇴를 하라고 하질 않나
제 하인들, 아니 수족들, 아니 총장과 교수 나부랭이들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나 무엇하나 저의 학습지 교사에 불과한 이화여대 총장, 얼마나 억울했으면 본전도 못 건지고 사퇴했겠습니까? 역시 우매한 백성들은 귀족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가 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화여대를 배려한 것인데 말입니다. 이 높으신 몸이 직접 학교에 행차하면 피차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불가촉 천민들이랑 만나서 더럽게 불쾌하고 학생들은 제가 거느리고 다니는 보디가드들과 저를 수행하며 딸랑거릴 교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서로 못할 짓, 못 볼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별 볼 일 없고 돈 없는 것들은 생각이 아주 짧은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그저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조용히 계속 돈 걱정 없이 독일에서 말이나 타면서 귀족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종북 좌파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해방 이화를 외치고 있는데, 아니 해방이라니 이 지금이 무슨 친일파가 득세하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말이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나쁜 새끼들입니다. 역시 천한 백성들과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마 영애님이 계속 독일에서 귀족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에마 영애님의 독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과 국내에서 수많은 유령 회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유령 회사에서 나를 지원하는 건 내가 유령이기 때문이다. 유령이니까 학교에서 안 보이는 거다. 실은 내 본명이 정유라가 아니라 정유령이다. 만약 학교에서 나를 본다면 그건 네 눈깔이 삔 거다. 네, 이렇게 에마 영의 유령설을 제기한다면 학생들과 교수 모두 수긍을 하고 집회를 그만두지 않을까요? 네? 뭔 유령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욕심, 명문대 입학 욕심이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에마 영애님이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성악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머리채 끌고 다니기로 유명한 그 서울대 성악교수한테 배웠었지요. 그 성악교수를 지금 공석이 된 이화여대 총장직에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건방진 이화여대 학생들 머리채를 잡고 신촌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구호를 외치고 큰 소리로 찌꺼리는 미친년들이 있다면 배때지를 주먹으로 때려주는 겁니다. 원래 성악에서 복식 호흡 배울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화여대 학생들 무서워서 찍소리나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성악 배울 때는 엄마가 별 볼 일이 없어 그 교수한테 마구 혼났다고요? 그래서 그 교수 말만 나오면 아직도 열받는다고요? 대충 달그닥 쿡 하면 금메달 따는 승마나 계속 할 거라고요? 야, 이 20세 아가씨야, 너 20살이지? 이 20세 아가씨야, 어? 너 하나 때문에 이화여대 학칙이 바뀌고 교수들 목 날아가고 50억 넘는 국가연구를 좌지우지하고 가뜩이나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피곤하게 데모하게 만들고 이화여대 명예에 똥칠을 하고 너 같은 이 10세 아가씨는 이화여대를 휴학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휴학을 해야 돼. 이 10세 아가씨야. 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에마 영애님께 가수 김흥국이 부르는 초록빛 바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들의 초록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었죠.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